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최유은, 신유정입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 양시장은요, 간밤에 빅 이벤트들을 소화하고 보합권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FOMC가 종료된 이후에 시작된 올해 시장은 모두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고요. 지금 이 시각에도 약보합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안에서도 이슈와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섹터, 오늘은 방산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 증시는 오늘이 첫 거래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전망도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할 텐데요. 달러의 강세 흐름 그리고 원자재 가격 흐름 함께 먼저 만나보고 가시죠. 네, 간밤에는 FOMC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 연준 의장은 금리 인하의 지연 문제지 앞으로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월 의장의 발언이 나오자마자 달러 인덱스는 105선까지 소폭 빠지면서 거래가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105선에서 거래를 마감을 하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 지금보다는 안정을 찾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자재 쪽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는요, 달러 인덱스와 원자재가 함께 오르는 장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달러가 강세 흐름을 보이면은 원래 원자재는 약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해에는 좀 달랐습니다. 보시다시피 원자재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전체 원자재 가격 지수도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그 가운데서 에너지의 가격이 급등 흐름을 보였고 이뿐만이 아니라 산업금속 그리고 기금속, 농산물 가격이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상승한 원자재가 하락한 원자재보다 많은 상황인데 보시다시피 코코아의 가격은요. 전년 동월 대비해서 34% 이상 상승한 상황이고 이뿐만이 아니라 돈육 그리고 휘발유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원자재 가격들이 상승 흐름을 최근 들어서 아주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역사적인 흐름과 왜 다르게 원자재 가격은 2024년 들어서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걸까요? 함께 다음 페이지 만나보시죠. 네, 결국에는 수요가 그 트리거가 됐습니다. 달러와 원자재 동행은 결국에는 경기 회복 때문이다라는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됐는데요. 산업금속의 수송량을 나타내는 지표인 글로벌 실질 경제활동 지수가 2024년 들어서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달러가 강하면은 원자재가 약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비싸더라도 국가에서 원자재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자재를 계속해서 사들이는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네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원자재 가격이 앞으로도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궁금증 가지는 시청자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증권가에서는 구리가 앞으로 더욱더 상승하게 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파나마의 대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5월 5일에 파나마의 대선이 대기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대선 후보 5명 중 3명이 광산의 폐쇄 계획을 맹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파나마인의 90%가 금속 채굴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구리의 공급량은 지금보다 더 줄어들 것이다라는 전망이 압도적입니다. 구리의 상승론이 현재는 조금 더 승리에 가까운 상황이고요. 반면에 아연 가격 같은 경우에는 4월 들어서 15% 이상 급등 흐름을 나타냈지만은 지금보다 더 상승 흐름을 나타내기에는 힘들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4월에 이 아연의 가격이 급등한 이유는요. 바로 중국발 부동산 침체로 전반적으로 아연 광산이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공급이 줄어들었기 때문인데 그런데 사실 수요도 약합니다. 5월도 계속해서 공급 위협이 있겠지만은 수요 부족이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상승은 더욱더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고요. 알루미늄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소비량이 중요한데 아연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수요가 받쳐주고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나 알루미늄도 급등 흐름을 보이긴 했지만은 지금보다 더욱더 상승하기에는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요. 계속해서 박스권 안에서 등락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UBS 측에서는 리튬 생산량의 추정치를 33%까지 이상 하향 조정했는데 증권가에서는 배터리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재고 소진까지 오래 걸릴 것이고 지금보다 사실 가격이 더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흐름을 함께 꼭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 신유정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지금 이러한 시장 안에서 상승하는 종목들이 포착되는 게 바로 이 방산주입니다.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에서는 분쟁,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이 재점화될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다시금 고조되고 있고 그리고 중동 지역의 갈등도 해소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이러한 상황이 좀 방산주에는 기대감으로 작용을 하면서 올해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올해만 70% 이상의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기대감이 방산주 전반에 녹아 있는데 오늘은 또 몇 가지 이슈로 종목들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우선 현대로템이 페루 육군에 차륜형 장갑차를 수출한다라는 소식에 이 기대감이 더 더해지면서 상승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기대감이 다른 종목까지 함께 또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LIG 넥스원 역시나 180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장 초반부터 정말 강력한 흐름을 보였고 이런 두 종목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상승세 계속해서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역시나 오늘 다시 상승하고 있죠. 사실 지난주에 1분기 실적이 공개가 되었는데 시장의 예상치를 좀 크게 하회하는 어닝 쇼크가 공개가 됐습니다. 영업이익도 매출도 좀 기대치보다 크게 하회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금 힘을 내주면서 이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인적 분할을 통해서 이 방산 부문을 조금 더 강화하겠다라는 기대감은 또 한 번 다시 좀 공고히 한 상황이어서 이러한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다시 급등했다는 점이 기대감을 좀 한 번 더 확인시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닝 쇼크로 인해서 조금 걱정을 했지만 실망할 때가 아니다. K방산의 상승세는 상당하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글로벌 시장 안에서 K방산의 입지와 인기가 상당한데요. 최근에 좀 확인해 보면 수출 대상국이 2022년에는 4개국에 불과했는데 올해는 12개국으로 늘어나면서 이 입지와 실적 그리고 이익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하는 긍정적인 전망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또 기대감에 힘을 좀 붙이고 있는 건 바로 정부의 지원입니다. 정부가 최근에 이 방산 지역의 예산을 더 크게 확대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대감이 보여지는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적으로 수은법이 개선된 이후에 폴란드 2차 계약이 되는 건 아닌가 하는 탄력감이 더 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루마니아의 계약이 조금 더 가시적인 성과를 보일 것이다 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고 이 덕분에 방산주의 힘을 조금 더 받고 있습니다. 4월 17일에 정부에서는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열어서 이 상당한 양의 투자를 하겠다. 무려 방산 첨단 소재 부품에만 4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어서 이렇게 정부의 지원까지 단단하게 뒷받침된다라고 한다면 이 기대감이 실적과 이익으로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단순히 방산뿐만 아니라 우주 항공 분야에도 지원을 확대하면서 이 두 부분의 시너지가 조금 더 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주요 기업들, 방산주의 기업들, 항공우주라던가 LIG 넥스원 그리고 하나 시스템 같은 종목들이 어떠한 흐름을 가져가게 될지 오늘의 상승세 지켜낼 수 있을지 계속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 오늘 움직이고 있는 업종과 기업들 그리고 4월에 움직였던 기업과 업종들의 호실적을 나타낸 기업들입니다. 이번 파이널샷에서도 5월 달에 이렇게 호실적을 나타내는 기업들 계속해서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파이널샷 출발합니다.
네, 마감 전략 함께 세워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상무님 오늘 시장 마감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시장은 FOMC에서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에 좀 혼조세의 모습을 보여줬고, 미국 증시 그랬고 한국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국내 증시 같은 경우 외국인이 거의 조금 소폭의 소규모의 매도, 그러니까 75억 순매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 1,000억 정도 매도를 하고는 있지만 코스피 기준으로. 근데 이 큰 폭의 매도는 또 아니죠. 그러면서 시장 좀 이 지수상으로도 약보합 정도의 움직임, 전체적으로 방향성을 위로 할까 아래로 할까 좀 고민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요. 이런 고민에 대한 모습들은 이 거래 대금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래 대금이 7조 원이죠. 거래 대금이 높지 않은 상황이고요. 여전히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시장이 나쁘고 좋고의 어느 쪽으로의 방향을 두기보다는 중간 정도에서 이쪽으로 갈지 저쪽으로 갈지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시장이 오늘은 좀 더 사실은 조금 더 낮은 상황에서 출발을 했다가 하락폭을 조금 줄여나갔는데 그렇다고 상승까지 돌려주지는 못한 그런 상황이고요. 파월 의장의 발언이 물론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일축을 했지만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얘기만 나왔지 인상 가능성을 높이 보지는 않았었죠. 그러면서 인하를 기대했던 부분들은 인하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고 인상은 그렇지만 아닙니다. 그냥 발언도 사실 중립적이었죠.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근데 시장이 조금 조정 나오는 이유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한 종목들이 전체적으로는 차익 매물이 여전히 좀 나오고 있다는 점, 이 종목들이 최근 들어 상승이 좋았는데 오늘 차익 매물이 좀 나오면서 소폭 하락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 전체적으로는 실적이 그래도 기대가 되는 종목들 위주로 좀 매수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난주는 아니죠. 이 5월 1일 전 4월 30일 같은 경우 보면은 이 화장품주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줬었고, 이 화장품주가 필두로 된 실적이 기대되는 이런 종목들 위주로 좀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시장이 방향성을 못 잡는 시간들이 길어질 수가 있거든요. 지금 상황들 봐서는. 이럴 때에는 계속 매시간 말씀을 드리지만 실적에 포커스 맞춰서 실적 좋은 섹터들이 지금 확실히 나오는 게 화장품 나왔고요. 그리고 식품주들도 지금 실적들이 좋죠. 수출을 위주로 하는 화장품주와 수출을 위주로 하는 식품주들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반도체 실적 좋기 때문에 오늘 SK 하이닉스 파도 압수수색 소식에 장 초반 하락했지만 지금 다시 봉합권까지 줄여놨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듯이 악재를 실적으로 좀 엎을 수 있는 이런 상황들까지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계속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식품, 화장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자라는 의견 전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보고 계신 기업 있으실까요? 네, 대한항공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항공주는 최근에 주목을 못 받은 지 몇 달 됐습니다. 항공주가 주목을 받았을 때에는 이 코로나 이후에 여행이 다시 부활했을 때 여행객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라고 기대를 했을 때 이때 이제 항공주들이 주목을 받았었죠. 그러면서 주가 상승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월별로 따져보면 한 10월 정도, 10월, 11월 작년 이때쯤 주목을 받았었다가 그 이후에 보면 다시 이 시장의 이런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줄어들면서 다시 주가가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항공주에 대한 우려감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유가가 올라갔고요. 비행기 날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재료비죠. 원재료비 같이 따질 수 있는 이 유가가 비싸졌습니다. 그리고 환율이 올라갔습니다. 환율이 올라가겠을 때에 대해는 환율이 올라갔다라는 점, 비행기 다 리스해서 쓰고 있는데 이 리스하는 가격이 부담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외국에서 한국을 봤을 땐 싸지지만 한국에서 외국을 봤을 때 또 비싸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려감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실적 뚜껑 열어보면 이제는 실적이 좋다. 이 우려감들을 다 덮어버릴 만큼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여객 수요 보시면 여객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해외 여행객 수요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인천공항 가보면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여행객들이 있죠. 여행객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많이 늘어났다. 국제선 여객이 여러 증편 효과까지 감안돼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작년에 물류 대란이 있었죠. 그러면서 화물 쪽도 같이 봐야 되겠는데, 화물 쪽의 운임이 상당히 많이 올라 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소폭 하락은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류도 좋은 부분은
이 중국발 이커머스 수요입니다. 최근에 뭐 네이버 같은 경우 보면은 네이버 쇼핑 이 피해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죠. 중국의 뭐 알리라든지 테무라든지 이런 물류에 있어서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배편으로도 많이 증가가 됐지만 항공편으로도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송량 자체는 운임은 조금 떨어지겠지만 수송량 자체는 증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물 쪽으로도 긍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대한 증가가 이 여객과 물류에 대한 증가가 유가와 환율을 모두 상쇄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가격적으로도 저점이 한 2만 원 정도입니다. 굉장히 저점 부분에 지금 머물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도 상당히 좀 부담이 덜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황이지만 대한항공의 경우에는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저점을 찍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한항공에 주목해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5월 2일 목요일 시장 지금 오후 2시 16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양시장 오늘 하락 출발을 했는데 지금도 약보합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금 0.03% 하락하며 2,691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코스닥 역시나 지금 좀 장중에 회복을 해줄까 싶었는데 아직 약보합 지나갑니다. 0.05% 하락하면서 86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오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동반 매도세가 확인됩니다. 이 화요일까지 3거래일째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동반 매수세가 확인이 됐는데 오늘 이렇게 전환이 됐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매물을 좀 담아내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렇게 매도세로 전환을 했고요. 개인 투자자 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수급 동향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안에서도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각각 564억 원, 289억 원 덜어내고요. 개인 투자자 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좀 장중에 강보합으로 전환하려는 힘이 아직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양시장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금 시장 안에서는 어떠한 수급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는지 지금 좀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전문가님들께서 보고 계신 수급 상황은 어떨까요? 어떤 수급 한마디로 정리해 주셨을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시장 어떠한 수급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을까요? 두 분의 전문가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ISS의 김태성 본부장님,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님 모시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이렇게 목요일 시장 어떠한 수급적 특징이 있는지 수급 한마디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지금 힘겨루기를 보이고 있다. 외국인의 선물 매도 그리고 기관의 매수세를 좀 체크해 주셨는데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이 정도면 네. 우리나라 증시가 참 걱정했던 것보다는 보다는? 굉장히 이제 좋은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다행이다. 같은데 네. 다소 아쉬운 부분은 지금 이 선물 시장에서의 이제 외국인의 매도세가 생각보다는 좀 강하게 나오고 있고 또 이제 외국인이 선물을 매도하면서 또 현물을 매수를 하면 괜찮지만 현물과 선물 모두 지금 매도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아직까지 방심은 좀 금물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이 기조가 계속 이어지고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사실은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이제 계속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그동안 우리가 굉장히 기대했던 시장의 주도주 역할, 그러니까 반도체 IT가 기간적으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은 높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면서 그렇다 그래서 안 움직인 섹터가 있다라기보다는 이 반도체 IT와 주도주가 좀 쉬어감에 따라서 그동안 소외받았었던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뭐 내수 소비라든지 OLED라든지 여러 섹터들이 또 돌아가면서 순환매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 속도가 조금은 더 빨라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좀 다행인 건 우려에 비해서는 양호한 그렇죠. 상황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또 어떻게 주도주가 순환을 돌게 될지 그 부분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반종민 소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모멘텀 강한 곳으로 흐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디로 흐르고 있을까요? 뭐 잘 아시겠지만 네네. 결국에 이제 전선 전력 설비 쪽에 굉장히 좀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고요. 네. 심지어는 이제 구리 쪽, 뭐 그쪽뿐만이 아니라 화장품이든 여러 가지 흐름들 위주로 좀 많이 가고 있긴 합니다. 근데 오늘 지금 기업 밸류 프로그램 지금 관련된 가이드 발표 날인데
생각보다는 아쉽다라는 걸 좀 먼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일시적으로 좀 조정폭이 열려 있기는 하지만은 여기서 좀 선별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금융주의 경우에는 일단 조금 추후에 지켜보시고, 자동차나 지주사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쪽 위주로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전력 설비와 이제 전력의 전선의 경우에는 뭐 잘 아시겠지만 구리 쪽의 가격이 계속 좀 상승하는 요인도 있긴 하지만 AI 데이터 센터량에 따른 그 전력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까지 좀 상당히 남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직접적인 수치가 찍히는 것은 전력 설비 쪽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HD 현대 일렉트릭의 경우에는 5년치 수주가 지금 쌓여 있는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설비 그 캐파 증설까지 좀 늘린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아직까지는 지금 전력 설비주의 경우에는 흐름들이 좀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것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뭐 자율주행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자율주행을 실제 나와봐야지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뭐 테슬라 쪽에서 뭐 중국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계속 지금 한 2주, 1주 사이에 그 벤츠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도 나왔었고, 여러 가지 좀 포인트가 나왔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변동성에 대해서는 계속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자율주행의 경우에도 계속 좀 유지가 되려고 한다면은 결국 또 특이한 하나 이슈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케줄적이나 이러한 이벤트를 좀 잘 찾아다니셔야 될 것 같고, 결국은 이제 복합적으로 얘기를 드렸을 때는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 또한 수출입과 관련된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캐칭이 되고 가는 기업들 위주로는 계속 좀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모멘텀이 강한 쪽으로는 계속 좀 지켜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처럼 강한 모멘텀을 보이는 종목들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단연 지금 구리값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선 전력 관련주의 모멘텀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이 변동성에는 늘 주의하셔라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지금 또 이 수급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은 어떻게 될까요? 최혜원 앵커와 함께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안에서 외국인들은 어떠한 기업을 사고 팔고 있을까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도 두 번째로 담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기아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LH진엑스원,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LG 생활건강 올라와 있는데,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실적주를 중심으로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많이 올라온 기업들 중심으로 매도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KB금 오늘 시장에서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LS 일렉트릭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2024년 들어서 주가가 급등 흐름을 보인 바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약간 덜어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현대모비스입니다. 네 번째로는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LG전자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어떠한 기업을 사고 팔고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닥 안에서 대룡전기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삼천당 제약이 두 번째로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이전 주와 또 이번 주가 좀 다른 부분을 확인을 해본다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삼천당 제약과 같은 제약 바이오 쪽을 다시 한번 담고 있다라는 부분이 약간 차이가 나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로는 엔캠 올라와 있고, 네 번째로는 알테오젠 올라와 있습니다. 알테오젠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수급 붙고 있고요. 다섯 번째로는 ISC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하는 기업들을 잘 살펴봤더니 HLB 첫 번째로 올라와 있고요. 두 번째로는 D&D 파마텍,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늘 급등 흐름이 나오고 있는 코미코, 현재 이 매도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덕산 데코피아가 네 번째, 다섯 번째로는 HPSP 올라와 있는데,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닥 내에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기업들을 전반적으로 좀 덜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기관 투자자들은 코스피 안에서 어떠한 기업을 사고 팔고 있을까요?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안에서 기관 투자자들은 한국항공우주를 가장 많이 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APR 올라와 있는데, APR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서 주가가 아주 흐름이 좋습니다. 계속해서 기관의 수급이 따라 붙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중요해 보이고요. 세 번째로는 삼성 SDI,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함께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셀트리온 올라와 있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셀트리온으로도 계속해서 수급 붙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쪽의 수급과 그리고 주가 방향을 꼭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아모레퍼시픽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오늘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봤더니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중점적으로 매도하고 있고 호텔신라가 세 번째로 올라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현대차 그리고 하나금융지주를 다섯 번째로 코스피 안에서 덜어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코스닥 안에서의 흐름은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 재룡전기를 가장 기관 투자자들은 많이 매수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시스 메디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기관 투자자 현재 매수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APR을 선택을 했고 기관 투자자들은 제일시스 메디컬을 선택을 했네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TNL 그리고 네 번째로는 코스메카 코리아 올라와 있고요. 또 기관 투자자들은 셀트리온 제약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봤더니 D&D 파마텍 가장 첫 번째로 올라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스페코 올라와 있고 그리고 가온칩스 오늘 시장에서 코스닥 내에서 세 번째로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테크윈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매도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가온칩스, 테크윈과 같은 반도체 기업들 기관 투자자들 현재 매도하고 있는 흐름 나타내고 있고 VT가 다섯 번째로 올라와 있습니다. 제일시스 메디컬은 사들이는 반면에 VT는 현재 구간에서 매도하고 있는 흐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매도 동향을 체크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두 전문가님들께서 집중하고 계시는 수급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어떻게 될까요?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김태성 본부장님께서는 티웨이 항공, 솔리드를 집중해보자라고 가져와 주셨고 반종민 소장님께서는 캠트로닉스 그리고 바이오스마트를 오늘의 수급 특징주로 가져와 주셨습니다. 한 종목부터 저희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부장님께서 가져와 주신 첫 번째 종목은 티웨이 항공입니다. 오늘 좀 기세가 좋은데 수급적으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뭐 오늘 전체적으로 이 중국 소비 관련한 기업들을 빼놓고 네. 이야기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티웨이 항공도 티웨이 항공이지만 뭐 진에어, 제주항공, 아스타, 뭐 예림당 뭐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티웨이 항공의 장중 수급을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잡히고 있고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투신이 굉장히 큰 금액을 가지고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일단 티웨이 항공은 뭐 다른 항공사들도 이제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단거리 노선을 통해서 지금 굉장히 좀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LCC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장거리 노선을 많이 가지고 있는 비행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6월부터는 아무래도 이제 다른 LCC와는 다르게 유럽 노선을 지금 확보를 하고 거기에 따른 이제 영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특히나 이쪽 지역이 바로 프랑스 파리랍니다. 그러니까 파리가 올해 올림픽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에 따른 뭐 수혜라든지 기대감도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 이슈가 있다 보니까 아시아나가 원래 지금 이제 가입되어 있는 이 최대 항공동맹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스타 얼라이언스에서 이제 나오게 됐거든요. 이 자리에 지금 티웨이 항공이 들어가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다. 그만큼 다른 LCC와는 조금은 다른 그러한 행보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지금 계속해서 강하게 들어오는 현재의 위치를 우리도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항공사들은 크게 호재와 악재가 좀 뚜렷하죠. 호재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악재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좀 발목을 잡을 수는 있습니다. 뭐 우리가 놀러 가서 쓰는 환율이야 괜찮죠. 일본도 지금 낮고 일본인 입장에서 우리나라 원화도 지금 낮기 때문에 하지만 항공사 입장에서는 이 비행기를 리스를 하고 렌탈을 하다 보니 그 비용을 달러로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굉장히 좀 부담을 느꼈지만 그것도 이제 모두 커버하는 관광객 유입의 수가 지금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티웨이 항공을 오늘 이제 수급적으로 가장 강하게 들어오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나 다른 항공사들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오늘 어떻게 보면 중국 소비에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동안 가장 강했던 화장품주들이 다소 엇갈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흐름이 만약 또 그 다음 어떤 섹터로 갈지 고민이 되신다라고 하면 저는 항공주 쪽도 한번 보셔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히 또 5월에 황금 연휴를 맞이해서 이렇게 항공이나 여행 관련주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 티웨이 항공이 단연히 LCC에서는 좀 두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동반 매수세까지 강력한 상황이어서 어떠한 흐름으로 이어갈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반종민 소장님께서 가져와 주신 첫 번째 종목 캠트로닉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 투자자가 좀 사고 있는 건가요? 어떤 상황일까요? 저는 그 상황보다는 이제 네. 앞으로 좀 수급 변동성이 상당히 심할 것 같아서 좀 심할 가져왔거든요. 것이다. 네, 그래서 네. 이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동사의 경우에는 뭐 화학 관련된 죄송합니다. 전자용 그 부품도 있긴 하지만 화학 소재 사업도 좀 영위를 하고 있는데 심지어 자율주행 부분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유리기판 관련된 이슈도 같이 부각되면서 그 주가의 변동성이 좀 상당히 심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한 언론사가 이제 뭐 삼성전기가 독일 업체 그리고 동사들 간의 뭐 사자 간의 기술 협약 체결 예정이라는 내용들이 좀 단독 보도로 나왔던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확정적인 부분들이 아니고 단독 보도라는 점을 반드시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삼성전기와 좀 연관성이 있는 기업이기는 합니다만 결국은 최근에 이제 이러한 변동성이 굉장히 좀 심해질 수 있는 몇 가지 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유리기판에 따른 모멘텀은 충분히 살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도 지금 뭐 EUV 공정에 활용되는 뭐 PGMEA라는 것도 있고요. 자율주행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를 통해서 그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앞으로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지난달 24일 때 전환 청구권 행사를 통해서 이제 추가 상장을 좀 진행을 했는데 전환가액이 21,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때 약 한 16만 6천 주 정도 됐고요. 작년에 한 30만 원 주 정도 나왔던 시점을 봤을 때는 이번 나오는 물량이 마지막 엑시트 물량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전환사채 물량이 마지막 엑시트 물량에 대해서 상승할 수 있는 여력과 프리미엄을 따졌을 때는 현 주가보다 좀 더 높게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기업의 경우에는 좀 기존에 보유하셨던 분들은 계속 좀 가져가 보자라는 말씀드리겠고, 지금 오늘 32,150원의 그 고점을 좀 찍기는 했는데 다시 한번 그 부분들을 돌파를 한다면은 수급적인 부분에서 매도세가 굉장히 좀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참고를 하고 만약에 그 이상 올라가면은 비중 축소를 좀 해보는 것도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첫 번째 특징주로 캠트로닉스 잡아주셨는데 무엇보다 좀 재료가 다양해서 장기적으로 좀 성장의 힘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율주행부터 유리기판까지 힘을 함께 받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특히나 지금 수급적인 측면에서 변동성이 좀 강력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이 종목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지 고점 돌파의 여부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부장님께서 잡아주신 두 번째 종목 솔리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솔리드 오늘 흐름이 좀 어떨까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오늘 뭐 전체적으로 5G, 6G 관련한 국채과제 선정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의 흐름들이 좀 양호한 모습이에요. 정말 오랜만에 뭐 KMW라든지 RFHIC와 같은 이제 대장주들이 이제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또 이제 그 뒤를 따라서 부품주들이 좀 움직이고 있어서 저는 그 안에서 외국인들의 이제 수급의 연속성이 좀 나타나고 있는 이 솔리드를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뭐 5G가 전체적으로 그렇지만 AI 생태계 확장에 따라서 큰 수혜를 또 받을 수 있는 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앞서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일단 국채과제 선정에 대한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이슈에 따른 또 테마적인 흐름까지도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일 것 같고요. 또 이제 두 번째는 굉장히 많은 5G 부품주들이 많지만 사실 이제 5G가 참 양치 같은 소년과 같은 섹터죠. 뭐 된다 하다가 아직까지도 지금 안 되고 나아진다 하다가도 아직까지도 지금 나아지지 않는 그런 섹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그럼 해결이 안 된다라고 봤었을 때 중장기적으로 그럼 길게 가지고 갈 만한 명분이 있는 기업을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럼 그 기준으로 본다면 당연히 기술력 혹은 실적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 오픈랜이라고 하는 기술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픈랜 기술에 따른 실적 또한 다른 5G 관련 기업들보다는 월등히 앞서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짧게 가지고 가시는 것보다는 길게 가져갔었을 때 투자자에게는 조금 좋은 기회를 좀 주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실적이 나온다라는 것은 그만큼 매출처를 확보해 놨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 등의 다양한 매출처를 지금 확보를 한 부분이 있기에요. 보여주고 있는 실적 대비 주가가 저평가되었다라고 보기도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5G 지금 들어오는 수급에 어떤 영향을 생각해 본다면 솔리드도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통신주나 5G 관련주들 접근하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 이렇게 실적이나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종목 찾고 있다라고 한다면 솔리드 좀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오늘도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어서 특히나 이 종목은 긴 호흡으로 지켜보시면 어떨까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반종민 소장님께서 잡아주신 두 번째 종목 바이오스마트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이오스마트 오늘
오늘 수급적 특징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지금 좀 약간 수급적인 특징은 머물러 있는데 최근에 이제 외국인의 이거래 동안 그 순매수세 유입이 좀 특징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기대감이 좀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역시 지금 변동성이 앞으로 좀 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뭐 스마트 카드나 신용카드 뭐 관련된 내질환 보조제 생산하는 기업들을 뭐 종속회사로 좀 보유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옴니 시스템도 보유를 하고 있고 좀 다양하게 엮여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조 자체가 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지금 최근에 올라갔던 이슈가 맞아 떨어지는지는 좀 한 번 더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 기업이 그 주가가 올라간 이유는 뭐냐면 그 동사의 자회사 TCT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TCT가 초고압 변압기와 발전기용 소재를 공급하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전력 케이블 시장에서는 과점적인 지위를 좀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난해도 이 그 자회사가 16% 성장한 4,500억 원대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바이오스마트를 살펴보니까 작년 매출이 이 정도까지 기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결 관계점이 과연 있을까라는 거를 반드시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이 동사의 경우에는 지금 테마가 붙은 것이 전력 설비 쪽에 테마가 붙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들어와 주는 걸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지만은 적은 비중으로 좀 매수 관점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만약에 크게 상승을 한다면은 그때는 좀 차익 실현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 동사의 경우에는 내일입니다. 내일 12일차 전환사채 추가 상장일이 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금액을 좀 보니까는 주식수는 일단 15만 주 정도 되고 3,209원에 내일 추가 상장이 됩니다. 그러면은 3,209원에 지금 현재 주가가 5,320원이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상당히 많이 붙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일시적으로 상승을 한다면 그 차익을 노리고 접근하시는 게 좋지 중장기적 관점으로 길게 가져가기에는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바이오스마트 우선 당장 다가오는 일정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어떻게 움직일지 체크해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이 종목은 좀 비교적 짧은 호흡으로 좀 지켜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의 특징주 체크해 봤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5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원래 5월 시장은 사실 역사적으로 약세장이었습니다. 셀인메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 5월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흐름은 어떨지 그리고 어떤 이벤트들이 대기가 되어 있을지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루체인베스트의 오현진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 이제 오늘 5월 2일, 5월의 첫 거래일인데 5월의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저는 뭐 나쁘지 않을 거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네. 물론 그 셀린메이라는 말이 나온 근거는 있어요. 최근에 한 14년 정도의 코스피 주가 흐름을 보면 실제로 5월부터 한 10월 정도까지는 코스피 지수가 부진했던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10월까지 부진하니까 5월에 파는 게 맞다. 요래서 이제 셀린메이라는 말이 나오는 건데 그럼 좋았던 월은 언제냐? 4월이 좋았고요. 그리고 11월이 수익률 각각 2% 전후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래서 5월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12월 기준으로 보면 네 번째로 안 좋았었던 수익률이 그런 달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런 부분이 올해는 안 맞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단 그 4월 달에 제가 보통 강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난달 보시면 어쨌든 코스피는 이제 하락 마감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미 깨졌고 근데 5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기 때문이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글로벌 물가 안정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미국의 CPI를 올린 주범 중에 하나가 이제 주거비, 임대료 이제 이런 부분이었는데 주거비라든지 임대료 상승이 어느 정도 둔화되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다는 게 크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리스크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있죠. 유가도 우하향하고 있는 부분 일단 물가에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미국의 금리나 기대감이 사실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이런 부분에 대한 충격을 일정 부분 반영을 했어요. 네, 이것도 일단 5월장에 어느 정도 견조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코스피 상장사의 이익을 보면은 괜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상장사의 12개월 예상 순이익을 보면 185조 원, 그래서 2월 대비해서 5% 이상 개선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이제 호황을 맞았고 또 원화가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수출주의 실적이 코스피 전체 실적을 견인하는 모습이고요. 음식료주도 지금은 원화 약세 수혜주라고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원래는 내수주였는데 그래서 바뀌었어요. 이렇게 원화 약세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 이전보다 늘어난 부분도 일단 코스피의 이익을 견조하게 만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이제 앞으로 지수는 뭐 상승이냐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호재 요인은 없으니까 악재가 완화된다. 이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지수는 5월 달에 크게 상승이나 크게 하락보다는 그냥 변동성만 좀 보이지 않을까 싶고요. 하지만 섹터별 순환매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반도체에 매물이 좀 많이 걸려있기 때문에 반도체가 뭐 약간 쉬어가면서 오늘 발표되는 뭐 추가적인 밸류업 방안에 따라서 저피별 주들이 다시 올라가던지 이렇게 약간 이제 섹터별로 순환매가 진행되면서 지수는 견조한 정도, 이 정도를 유지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이번 5월에 코스피는 나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순환매 장세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좀 많이 올라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일 텐데 네.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됐어요. 근데 이제 하나가 중요한 게 남은 게 애플이거든요. 네. 보니까는 애플이 뭐 최악의 성적표를 받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시장에서 관련주들은 오히려 이제 바닥이다.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이번 애플 실적이 쇼크가 나올 수도 있는데 쇼크가 나오면 바닥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분기부터는 분명히 개선되는 움직임을 보일 것 같고요. 네. 일단 컨센서스를 보면 1분기 주당 순이익 1.5달러가 전망됩니다. 이게 전분기 2.18달러 대비해서는 크게 하락하는 건데 중국 시장에서 아이폰이 잘 안 팔린다는 이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중국 내수에 이제 스마트폰이 많이 팔리고 아이폰이 점유율을 많이 뺏겼습니다. 근데 이렇게 점유율을 뺏기는 추세도 지금 완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2분기부터는 뭐 아이폰이 잘 팔릴 것이다 이렇게까지 보지는 않아도 그래도 하방이 완만하게 좀 지지될 것이다. 네, 이 정도의 관점으로는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비전 프로 역시 수요가 좀 부족하기는 하죠. 그래서 애플이 올해 비전 프로의 출하량을 40만 대로 전망했는데 이게 시장에서 예측한 것의 한 절반밖에 안 되는 수준입니다. 한국 돈으로 450만 원, 엄청 비싸죠. 무게도 무거워요. 올해 착용하면은 좀 어지럽다 이런 전망들도 있고 컨텐츠가 없어요. 컨텐츠가.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해요. 그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비전 프로의 판매도 둔화됐죠. 근데 이런 부분은 어쨌든 1분기 실적에 거의 다 녹여질 것 같고 애플의 주가를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역시 AI입니다. 애플은 아직까지도 AI의 어떤
뚜렷한 기술을 보인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기사를 보면 AI에 대한 투자를 확실하게 늘리고 있는 것은 맞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구글과도 생성형 AI죠. 제미나이 탑재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다음 운영 체제에서는 애플이 AI 관련된 기술력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언론에서도 밝히고 있고요. 또 다음 달에 애플 세계 개발자 회의가 있습니다. 여기서 신규 AI 소프트웨어가 좀 발표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에 아이폰 16이 아마 출시가 될 건데 여기에 AI가 도입이 되겠죠. 갤럭시 같은 경우에도 최신 버전에 AI 도입되면서 판매 좋았잖아요. 아이폰도 분명히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AI에 대한 기술력이 하반기 기대감으로 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애플도 일단 반등할 것 같고 그렇다면 그동안 부진했었던 애플 관련된 부품주, 뭐 FPCB 업체였던 뭐 BH라든지 아니면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는 뭐 LG 이노텍 이런 종목군들은 애플의 주가 반등과 함께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니까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애플이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오현진 팀장님께서는 사실 실적이 안 좋으면은 애플의 주가가 오히려 그때가 바닥일 것이다라는 전망해 주셨고요. 우리 시장에 있는 기업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턴어라운드 기대감 현재 받고 있습니다. 함께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이어서 지금까지 4월까지 중요한 것이 바로 금리 인하 내러티브였습니다. 금리 인하를 할 것이냐, 이번에 2번 할 것이냐, 1번 할 것이냐, 혹은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까지 나왔는데 간밤에는 FOMC가 진행이 됐고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먼저 함께 영상으로 만나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The economy has made considerable progress toward our dual mandate objectives. Inflation has eased substantially over the past year, while the labor market has remained strong. And that's very good news. But inflation is still too high. Further progress in bringing it down is not assured, and the path forward is uncertain. We are fully committed to returning inflation to our 2% goal. Restoring price. Today, the FOMC decided to leave our policy interest rate unchanged and to continue to reduce our securities holdings, though at a slower pace. Our restrictive stance of monetary policy has been putting downward pressure on economic activity and inflation, and the risks to achieving our employment and inflation goals have moved toward better balance over the past year. However, in recent months, inflation has shown a lack of further progress toward our 2% objective, and we remain highly attentive to inflation risks. Inventory investment government. 사실 파월 의장의 발언은 이전과는 다름이 없었습니다.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이 나왔지만은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감을 잠재운 정도인 것 같은데 inflation is still too high. 너무 높다. 네. 아직은. 어떻게 보세요? 5월에 이제 CPI 지표도 발표가 될 테지만은 4월에 지난 CPI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높은 건 사실인데 네. 금리 인하가 되는 것도 확실하고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파월의 언급은 비둘기 쪽에 가까웠다라고 저는 해석을 해요. 네. 일단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는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고, 왜냐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스태그플레이션은 아니다라는 말을 명확하게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보시면 미국이 물가도 올라가고 경기도 침체되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지는 게 아니냐 이런 리스크가 약간 있었는데 이제 고용이 여전히 좋기 때문에 아니다. 분명하게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로 긍정적인 언급이고 두 번째는 이러다가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있었는데 맞아요. 이 부분도 차단했어요. 금리는 동결 아니면 인하 둘 중에 하나지 동결이 길어질 수는 있어도 인상으로는 안 간다. 이 말도 사실상 명확하게 했기 때문에 이번에 파월의 언급은 좀 비둘기적이었다고 보고 또 앞으로의 물가 지표에 대한 영향도 생각보다는 조금 줄어들 수 있겠다. 이 정도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려면은 사실 CPI가 잘 나와야 될 텐데 CPI가 어느 정도 나올까요? 저희 앞서서 이제 4월에 또 출연을 해주셨던 한 분께서는 지금 CPI를 곱하기 12 해봤을 때 네. 물가 지수 자체가 4.8이 나오는데 네. 어떻게 이게 지금 금리를 인하할 수 있겠느냐라는 다소 좀 매파적인 발언을 하셨거든요. 네.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이제 4월 CPI도 낮게 나올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시장이 이미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충격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차피 알려진 악재는 악재로서의 역할이 크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이런 흐름이 4월 CPI에서도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또 실제로 1월, 2월, 3월 물가 지표를
자료를 보면 예상 대비 다 물가가 높게 나왔어요. 이러다 보니까 물가가 일단 좀 높구나. 컨센도 분명히 올라갈 겁니다. 그럼 앞으로 나오는 물가는 절대적으로는 높아도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하는 물가는 안 나올 거예요. 그럼 일단 시장은 안심할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유로존은 그래도 물가가 좀 괜찮잖아요. 4월 CPI가 2.4%로 나왔습니다. 3월과 같은 수준이고 예상치도 부합해서 6월 달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도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유럽 쪽에서 인하를 하게 된다면 미국도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고요. 일단 15일에 CPI가 발표가 되는데 그 전날 PPI가 발표되니까 이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산자 물가가 꺾이면 조금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가 꺾입니다. 근데 지금 PPI를 보시면 3월 PPI는 전월비 0.2% 상승했어요. 그래서 이전월 0.6% 상승 대비 안정적이었고 컨센서스도 어느 정도 충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 물가가 꺾이는 모습이 일단 나타난다면 CPI가 약간 높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안심할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물가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물가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줄어들 것이다.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2024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이 CPI가 어떻게 나오느냐, PPI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크게 요동을 쳤습니다. 그런데 오현진 팀장님께서는 이제 금리 인하 내러티브라든지 물가 관련된 우리 시장의 여파는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의견 전해주셨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AI 관련 이야기도 좀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유럽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빠르면 유럽에서는 6월에도 금리 인하할 수 있다라는 의견 나오고 있고 네. 또 최근에 보니까는 유럽에서 또 이제 AI 쪽으로 투자를 아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네. 한국과 또 영국 간의 AI 포럼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래서 5월 일정 중에 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1일에 이제 한국과 이제 영국이 AI 관련된 포럼을 개최를 합니다. 이게 작년 11월에 영국 AI 안정성 정상회의 이후 후속 회의로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화상으로 진행되는 회의인데요. 여기서 포커스는 양국이 AI 기술을 얼마나 더 어떻게 발전시킬까? 요게 포커스가 아니고요. AI 기술로 인해서 나타나는 부작용, AI를 활용한 사기라든지 이런 부분, 딥페이크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이냐, 이게 포커스입니다. 그래서 AI의 발전과 보안에 대한 발전은 같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번 포럼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보안에 포커스가 있기 때문에 이번 포럼이 있기 전후로 국내 정보보안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요게 이제 핵심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신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딥페이크, 그리고 요즘에 그 스피어 피싱이라는 게 있는데 특정인의 행동이라는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모방해서 AI가 그 사람을 흉내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인 척 누군가를 속이고 사기를 치거나 이런 부분들을 스피어 피싱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AI의 발전과 함께 나타나는 부작용 중에 하나고 가짜뉴스에 대한 유포라든지 AI를 통한 대량 사이버 공격이 확대되겠죠. 그럼 이런 부분을 막을 수 있는 것은 갑자기 생뚱맞은 업체가 나오는 게 아니라 기존에 어쨌든 정보보안 서비스를 영위하고 있는 업체가 이런 AI에 대한 피싱도 막을 수 있는 기술을 같이 개발하는 거니까 이 부분에 주목하시면 좋겠죠. 대표적으로 한 두 종목 정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한컴위드인데 이게 전자상거래 보안 인프라를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관련된 기술도 어느 정도 좀 보유를 하고 있고요. 한컴그룹의 AI사 확대로 인해서 동사의 보안 인프라 부분 매출 꾸준하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잘 알려진 기업 라운시큐어인데 이 종목이 모바일 보안 솔루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죠. 특히 생성형 AI를 활용한 보안 솔루션을 개발 중이다라고 대표가 직접 이제 인터뷰로 기사에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AI를 활용한 보안에 대한 기대감 부각될 수 있을 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이 두 종목은 약간 중소형주 축에 속하면서도 시장에서 약간 좀 소외되어 있는 이런 종목이니까 이 AI 정상회의 전후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 정부가 AI 반도체 혁신 기업을 위해서 1.4조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펀드가 조성된다는 것은 그만큼의 자금이 모인다는 것이고 그 자금이 어떤 기업으로든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성된 AI 펀드가 어떤 기업으로 좀 흘러 들어가는지, 그렇다면 그 기업은 또 모멘텀이 강해질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차분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안주를 계속해서 살펴보자라는 의견을 듣고 왔습니다. 그렇다면은 5월 시장에선 또 어떠한 섹터를 보고 계시는지 오현진 팀장님께서는 대표적인
가치 투자자 네네. 그리고 모험보다는 좀 안정적인 숫자를 보시는 분인데 5월에는 어떤 섹터 보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이제 보수적으로 역시 가지고 왔는데요. 요즘에는 중국 경기가 회복되는 게 명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고요. 중국의 경제 지표도 분명하게 개선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군들 보시면 되는데 요즘에 화장품주는 너무 급등해서 따라가기가 조금 그렇고요. 그죠. 카지노 관련된 종목군들도 괜찮긴 한데 바닥권에서 일부 올라오긴 했습니다. 그럼 지금 중국 소비주 중에서 제일 못 간 게 뭐냐라고 했을 땐 면세점주인 것 같아요. 신세계라든지 아니면 호텔신라, 현대백화점 또 이런 종목군들이 면세 종목에 속하는데 1분기까지는 실적이 안 좋습니다. 하지만 면세 부분의 매출 분명히 회복되고요. 중국인 단체 관광객, 제주도를 중심으로 해서 명동에도 요즘에 생각보다 많이 몰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분명히 면세점주의 실적을 개선시킬 수 있다라고 보니까 관심 있게 보시고 신세계를 토픽으로 말씀드려요. 그래서 면세점 매출이 회복이 되고 있고 또 달러 가치가 약간 안정된다라고 한다면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백화점에서 이제 명품 소비는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2분기부터 실적 개선을 낼 수 있다라고 보니까 신세계 한번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섹터로는 이제 2차 전지 대형주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좀 부진하죠. 가격 경쟁도 심하고 인하에 대한 요인들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됐다고는 볼 수 없지만 리스크 막바지 국면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 테슬라가 요즘에 바닥에서 올라왔잖아요. 물론 자율주행 때문에 올라온 건 맞아요. 근데 어쨌든 테슬라가 올라가면 2차 전지 대형주의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종목군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요. 또 이 중에 탑픽은 제가 삼성 SDI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분기 전지 부분의 매출이 5% 감소했는데 생각보다 견조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프리미엄 차량용 고부가 매출이 좋고 또 올해 투자가 작년보다 훨씬 더 확대돼요. 그만큼 자신감을 갖고 투자에 임하고 있으니까 전기차 시장이 회복될 때 누구보다 빠르게 또 실적을 개선시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면세점주 그리고 2차 전지주 지금부터 집중해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현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이 움직이는 이슈, 시작을 움직이는 이슈 마켓 무버입니다. 참 올해 초부터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단연 화제입니다. 이 5월 2일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지원 방안 2차 세미나가 열렸는데 이에서 이 가이드라인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 안에는 이달부터 밸류업 공시를 시작할 것이고 이 공시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기업들에게 자율성으로 맡기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정확한 확정 내용은 5월 중에 나오겠지만 그래도 지금 이 부분이 중장기적인 과제임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 이 자기들의 방향성은 지속하겠다라는 의지를 한 번 더
본고이 다졌습니다. 사실 좀 의문인 부분, 논란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우리 증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저희는 그 부분을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단연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부분은 또 은행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은행주는 기대감에 실적까지 뒷받침해주면서 4월 셋째 주를 기점으로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요. 단연 이 기대감도 그렇고 이 4대 금융지주가 예상보다 더 좋은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4월 이 둘째 주 그리고 셋째 주 기점으로 계속해서 다시 한번 상승하는 상황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에는 어떠한 상황이 영향을 미쳤을까요? 단연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이 실적, 우리 금융을 제외하고는 시장의 컨센서스를 모두 상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국인 매수세가 금융주에 좀 단단하게 보여집니다. 상당한 양의 매물이 유입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금리 상황, 은행주에는 좀 긍정적이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멀어질수록 은행주는 초과 상승의 가능성이 조금 더 커지고 있다라는 상황이 보여지면서 이렇게 금리가 상승하면 은행주를 더 강력하게 긍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함께 보여집니다. 이러한 힘들도 기대감을 이끌고 있지만 은행주가 최근에 또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은행주가 최근에 주주 환원 정책에 나선다라는 의견을 밝혔는데요. KB금융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시면 이번 분기부터 균등 배당을 시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연간 배당 금액을 총 1조 2천억 원 수준으로 상당한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이 주주 환원책에 대한 의지를 한 번 더 공고히 밝혔고요. 신한지주 역시나 장기적으로 한다면 이 주주 환원율을 50%까지 높이겠다 하는 다소 강력한 의지를 전했습니다. 하나금융지주 역시나 주주 환원 정책에 또 한 채를 뱉었습니다. 지금 3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진행하겠다. 그리고 이 부분, 자사주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량을 소각할 계획이다라고까지 덧붙였습니다. 우리 금융지주 역시나 지난 3월에 1,366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했는데 그 이후에 소각을 하면서 좀 탄탄한 주주 환원책을 펼쳤는데요. 이렇게 지금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적, 환율까지 더해졌는데 주주 환원책까지 더해지면서 지금 주가 상승을 더 이끌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은행주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밸류업 프로그램을 어떻게 또 소화하게 될지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식회사 플래터의 김덕호 대표 그리고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두 분과 함께 또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덕호 대표님께서는 오성 첨단 소재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2% 상승세, 오늘 그리고 장중에는 1,600원대까지 올라갔는데 요 기업을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사실 이제 뭐 이 기업들뿐만 아니라 오성 첨단 소재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 오늘 대마 관련 종목들이 이제 좀 급등을 했다가 좀 급락하는 이런 연술들이 좀 나오지 않았나라고 좀 소개를 드리면서 오늘 이제 이런 종목들 좀 대응 방법들 좀 소개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이제 미국의 DEA, 그러니까 뭐 우리가 DEA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이 마약 관련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조사를 하는 기관인데 여기서도 이제 지금 대마에 대한 사용을 저위험군으로 하향하는 것을 검토를 하자, 이 얘기가 이제 지금 미국에서 지금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좀 이렇게 급등을 했다고 좀 소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의료 목적 대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내에서 이제 위험 약물에서 이제 그 수준을 좀 하향 조정을 하겠다라는 건데, 기존의 대마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헤로인이라든가 LSD, 뭐 엑스터시 이런 위험 등급에 있는 1등급 이제 분류에서 이제 3등급 분류로 이제 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등급 분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료용 사용이 좀 어느 정도 제약이 많이 좀 해제가 되는 경우인데, 이 안에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우리가 흔히 이제 뭐 전신 마취를 할 때 쓰는 뭐 케타민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이런 조치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의료용 대마에 대한 합법화 단계로 가기 때문에 시장이 뭐 성장할 수 있다, 뭐 이런 기대감들이 나오는 것도 뭐 일부 사실은 있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 합법화, 대마 합법화 관련된 부분들에서 지금 주제가 논의가 된 게 지금 5월인 시점에서 이게 또 다시 한번 불거지고 있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젊은 청년층들 대상으로 지금 정치적 기반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표심성을 얻기 위해서 좀 잠깐 나온 정치적 쇼가 아닐까라고도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대마 관련주라고 하면은 사실상 바이든 행정부의 뭐 연임 가능성에 대해서 주목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들은 조금 유의해서 투자를 하신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오성첨단 소재가 그러면 이제 이 대마 관련주로 이제 편입이 되는 원인이 뭐냐면은 이제 자회사 카나비스 메디칼이 이제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카이스트 연구팀과 함께 이제 지금 의료용 대마 관련해서 지금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도 10월 같은 경우에는 이 대마 성분이었던 이 칸나비디올을 활용을 해서 의료용 사용에 대한 부분들의 뭐 효과를 이제 입증을 하는 연구를 지금 발표를 계속하고 있는데 최근에 지금 이 CBD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카나비디올 제품이 지금 인기가 많은 시장 중 하나가 뭐 미국보다는 사실은 뭐 프랑스라든가 유럽 지역에 좀 인기가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보니까 프랑스에서도 지금 이제 의약품 부족 사태가 좀 커지게 되면서 좀 간단한 진료나 뭐 이렇게 진통제 같은 개념으로 이거를 많이 섭취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CBD 시장이 지금 이제 프랑스 쪽에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인데 뭐 물론 저는 이 오상첨단 소재가 물론 이런 대마 관련된 테마가 됐을 때 좀 급등급락을 반복하는 일종의 테마성 기업으로 좀 보시기보다는 지난 4월 9일 날 이제 천지 해운을 이제 지분을 100% 인수를 하게 되면서 이제 수출 분야를 좀 강조를 하려고 하는 이 첨단 소재의 모습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자회사들뿐만 아니라 이제 뭐 비상장 회사까지도 포함을 했을 때는 지금 수출 비중을 계속 높이려고 기업 자체에서 지금 건실한 실적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당장 이제 부각된 거는 워낙 이제 이 테마성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저는 우선 이 오상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투자보다는 오늘 장중 이렇게 좀 급등급락을 하면서 거래량이 좀 집중이 될 때는 조금 이후에 조정 이후에 매수를 하시는 걸 좀 권고를 드리겠고요. 사실 뭐 대마 쪽이 뭐 우리나라가 당장 지금 여기에 대해서 수혜를 보기에는 아직까지 좀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금 이 종목을 만약에 오래 가져가겠다는 생각보다는 단기적인 매매 관점으로 운영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적인 매매,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자라는 의견 듣고 왔고요.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급등 흐름이 나오는 기업입니다. 티웨이 항공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현재 구간에서 7% 이상의 상승세 2,9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이지은 대표님께서 이 기업을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일단 지금 시장에서 이제 슈퍼 엔저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일본이 골든위크 기간이죠. 일단 국내에서 해외여행 출국자도 많은 상황이지만 제가 얼마 전에 공항을 갔었는데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제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도 많지만 우리나라로 찾아오는 이런 외국 여행객들도 정말 많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특히 일본 관광객들이 예전에 이제 쉬는 그 골든위크 기간에 보통 하와이를 많이 찾아갔는데 지금은 엔저 현상에 따라서 우리나라로 오는 그런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고 또 선호하는 여행지 1위가 한국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또 한국에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중에서 또 TA 항공을 제가 더 눈여겨보는 이유는 지금 LCC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이번에 컨센을 30% 상회한다라는 전망치도 나오고 있고 이제는 해외여행의 수요가 뭐 특정 사이클에 따라서 오르고 내리고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구조적으로 지금까지 성장을 해왔고 또 LCC들의 이익 성장은 저는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LCC 관련된 종목들 좀 보셔야 되고 그 중에서 TA 항공은 지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 최대 수혜주로 꼽히고 있거든요. 일단은 유럽의 4개 노선을 지금 넘겨받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제 노선이 멀어지다 보면 당연히 이제 수익성으로 좀 이어질 수가 있을 거고 노선에 대한 확대 이제 앞으로 좀 더 실적에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6월 달부터 해서 이제 10월까지 무려 주당 23회 운영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제 TA 항공은 중장기 예전에는 LCC 하면 단기 거리만 좀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중장거리 노선 확대 전략을 좀 적극적으로 이번에는 이제 하반기 들어서는 밀고 나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전 성장 모멘텀도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거래량 좀 들어오면서 7% 이상의 상승세 나오고 있는데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더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항공주가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는데 리오프닝 측면에서 이제 먼저는 화장품이 움직였고 최근 들어서는 항공주가 다시 한번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 파이널샷 진행한 지 이제 1시간 정도가 됐는데 벌써 항공주에 대한 의견 2번째로 나왔고요. 함께 꼭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김덕구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의 마켓 무버입니다. 10% 이상 급등 흐름이 나오는 LIG 넥스원인데 이 기업
계속 갈까요? 사실 뭐 LIG 넥슨은 뭐 사골처럼 이제 등장을 하는 종목이라고 네. 좀 말씀드릴 것 같은데, 뭐 저도 이제 넥슨을 비롯해서 이제 방산 부분들은 계속 주목하신다 좀 강조를 많이 드렸었고요. 특히 이제 이번에 중동을 넘어서서 이제 유럽과 중동을 넘어서서 이제는 아예 북미 시장까지 진출을 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대감이 커진다라는 입장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 좀 이렇게 강한 상승세가 좀 나오지 않는다라고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지역에서도 가장 많이 절박하게 필요한 무기가 무엇이냐 두 가지를 제시해보라라고 하면은 하나는 155mm와 122mm 포탄, 그리고 두 번째가 방공체계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우리가 대공화기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천궁2가 지금 사우디에서 이제 지난 2월 달에 대규모 수주를 받은 이후에 지금 유럽 지역에 다시 한번 수주를 좀 발판을 넓힐 수 있는 것도 이번 미국에서 하원에서 또 이제 우크라이나 지원 법안, 예산 법안이 통과됐다는 부분들이 호재가 작용을 했었죠. 아무래도 이제 루마니아에서도 지금 작년부터 해서 계속 논의가 됐었던 중거리 대공 방어 시스템을 체계를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입찰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의 하나그룹과 LIG 넥슨이 지금 참여를 한 상황이고요. 뭐 그리고 이제 뭐 이스라엘과 그리고 유럽 그리고 미국에서도 각 이제 기업들이 진출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가 그 동안에 이제 가격 경쟁이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 사실 LIG 넥슨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그저 내수에 그치는 방산 기업밖에 군수 기업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사실상 좋은 실적을 만들기 좀 많이 어려웠었는데, 오히려 이번에 수은법도 개정이 완료가 되었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방공체계에 대한 시스템 이전이 지금 상당히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뭐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EU에서는 지금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서 뭐 패트리어트 미사일까지 지금 대여를 해줘라, 보유국들이 지금 지원을 해줘라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각 보유국들이 지금 이 패트리어트 생산 기간만 한 기를 생산하는데 2년이 걸다 보니까 이거를 선뜻 지금 내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주요 대공화기보다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직접 운용할 수 있는 대공화기, 뭐 천궁2나 뭐 아니면 제블린과 같은 이런 무기들이 좀 많이 적용이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지금 우크라이나 대사가 넥스원 본사까지 방문을 하려고 했다가 이게 무산되는 원인도 결국에는 실제 우리나라가 살상 무기를 직접적으로 수출을 할 수는 없는 추적 때문에 우크라이나 대사가 오더라도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러다 보니까 좀 무야무야된 건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저는 이게 우크라이나 국가 이후에 있는 1선, 2선 이후에 있는 국가인 뭐 폴란드라든가 혹은 독일 뭐 이런 각종 유럽에 있는 국가들에게는 수출이 좀 더 유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가서 지금 이제 고스트 로보틱스 지금 이제 인수 추진 중인데, 지금 미국 국방부에서 이 고스트 로보틱스의 비전 60, 그러니까 강아지 로봇이 지금 실제 훈련에 참여하는 모습을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 로봇 산업 부분들에서 봤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는 뭐 스마트 팩토리라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일부 정찰용 로봇에 좀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이제 전략 무기로서도 활용할 가능성들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불어서 지금 고스트 로보틱스가 이제 일본 자위대까지도 지금 매출을 만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일 이제 LIG 넥슨이 인수 시기를 좀 적절하게 잡을 수 있다라면은 일본 수출까지도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IG 넥슨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가 탄력 받을 것이다 라는 전망 함께 듣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또 주목을 받고 있는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유정 앵커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을 움직일 마켓무버, 이번엔 게임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게임주 1분기에 좀 쉽지 않은 흐름을 보였었죠.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52주 신저가 랠리를 이어오기도 했는데, 사실 원래 이 게임주의 성수기는 1분기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1분기에는 이 신작들이 그리 인기를 얻지 못하면서 특히나 중국 시장에서 매출이 그리 좋지 않으면서 실적 부진의 영향을 좀 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매출의 영향, 신작의 인기의 영향도 있었지만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준 이슈가 있었는데, 지난 17일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좀 조사가 들어왔습니다. 확률 조작에 대한 논란이 제기가 된 건데, 위메이드의 이 조작 의혹에 대해서 현장 조사에 나섰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게임주에 대한 신뢰감을 조금 떨어뜨리는 사건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게임주가 좀 쉽지 않은 흐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 부분이 이 구조조정 바람인데요. NC소프트는 지금 개발 부서를 제외한 이 노동자들에게 권고사직을 나서겠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이러면서 최소 5% 이상의 인력 감축이 될 것이다라는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이 지금 게임주가 생각보다 좋지 않은 흐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부터 신작에 대한 좀 기대감이 다시금 불어오고 있습니다. 각 회사들이 어떠한 신작을 내놓고 있는지 바로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확실히 이 기업들에서 이제 어떤 신작을 내놓겠다, 이 신작이 또 매출이나 이익에 영향을 좀 줄 만큼 바로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W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이 주주 환원 정책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 같은 의지를 좀 보이면서 중장기적으로 주주 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W게임즈에서 조금 더 집중하시면 좋은 신사업 부분은요. 이 소셜 카지노 부분이나 슈퍼네이션을 인수하겠다라는 의견이 곧 나오고 있어서 어떻게 좀 성장하게 될지 장기적인 관점으로 어떻게 좀 상승세로 다시 끌어올려줄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NC소프트에서는 신작 모멘텀이 다시금 좀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또 많이들 아실 테지만 이 리니지 관련해서 작년에 4분기 대규모 업데이트 효과가 있었는데 이제 다시 2분기부터는 이 신작 게임에 대한 좀 기대감이 불러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글로벌 진출에 대한 모멘텀이 강하게 불어오고 있어서 배틀크러쉬라던가 BSS가 중국 시장 그리고 북미 시장을 어떻게 또 강타할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넷마블 역시나 이 4월부터 신작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아스타 연대기 같은 경우에는 예약자만 200만 명을 뛰어넘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출시를 했는데 이제 지난 24일부터는 한국뿐만 아니라 대만, 홍콩까지 마카오까지 출시를 하면서 글로벌 시장을 좀 다시 한번 뒤집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크래프톤 역시나 또 신작의 힘을 다시금 불어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딩커 모바일을 출시를 하고 올해는 블랙 버짓이라는 또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또 이러한 신작들이 게임 시장을 좀 다시금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어떠한 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또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하나하나 차례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은 원택입니다. 이 기업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에서 3% 가까운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 보니까는 이 종목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4거래일 만에 거의 주가가 꽤 많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이재인 대표님께서 이 기업을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지금보다 더 올라가게 될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네, 그동안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제 그 다음 실적 관련돼서 미용 의료기기 쪽도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이 원택이라는 회사의 올리지오라는 그 레이저가 있는데 굉장히 브랜드 가치가 높습니다. 대만과 한국에서 잘 팔리고 있고 또 지금 성장 잠재력이 일본과 미국과 지금 브라질 쪽에서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쪽 관련돼서 모멘텀도 계속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신제품 올리지오 X 같은 경우엔 장비 가격도 비싸고 소모품 가격도 비싸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실적을 견인해 줄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브라질 시장에서 올리지오의 품목 허가가 2024년 상반기에 지금 예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만약에 또 된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 탄력이 나와줄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열려 있고 지금 작년 4분기 때 태국에 또 진출을 했는데 굉장히 평가가 좋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어서 태국 쪽의 매출도 기대해 볼 만하고요. 일본에서 이제 K 에스테틱을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공 가능성도 굉장히 크게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또 가능성 또 기대가 되는데 제가 다른 것보다도 원택이란 기업을 또 좋게 보는 이유가 APR이란 기업이 지금 홈 뷰티 디바이스로 시장에서 유명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예전에는 사람들이 피부과나 의원 같은 데 찾아가서 이제 시술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쪽 관련된 장비들만 잘 된다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지금 굉장히 홈 뷰티 디바이스 시장이 앞으로 굉장히 커진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예전에는 귀찮다, 혼자 디바이스 하는 게 좀 귀찮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요즘 주변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효과가 엄청 좋다라는 얘기 많이 들리고 있어서 저도 좀 관심이 많이 가는데요. 일단 원택에서도 홈케어 브랜드 웰로 리프텐 업그레이드 버전의 개발을 마치고 지금 홍콩 쪽에서 박람회를 전시를 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합니다. 상반기 때 또 국내에서도 이제 또 오픈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모멘텀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주가의 추이도 최근에 정말 살짝 눌림 나왔다가 다시 한번 저점 높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수출 쪽에서의 호조도 이어지고 있는 만큼 실적 관련돼서 관심 있게 보실 분들은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 그리고 원택이라는 종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렇게 휴일이 많은 날에는 보통 보니까는 이런 관련 매출이 크게 잡히더라고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어서 김덕호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기업은 오늘 신규 상장한 기업입니다. D&D 파마텍인데 이 기업이 오늘 생각보다는 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또 이걸 보니까는
최근에 일라이릴리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비만약 관련해서 이제 다시 한번 좀 트렌드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화요일자 방송 말씀드렸던 JLMNS 때도 똑같이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게 사실 이제 기업 비전 자체가 나쁜 기업이 지금 상장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D&D 파마텍도 그렇고 지금 이제 경구용 비만 치료제 개발을 하는 기업인데, 그러니까 이게 2015년도부터 해서 이제 내시 치료제를 이제 개발을 해서 매출을 잡기 시작을 했고요. 이게 이제 사실상 이제 이후에는 뭐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계속 이제 개발하면서 펩타이드 신약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매출이 좀 이제 많이 올라다 보니까 이제 경구용으로 비만 치료제를 이제 운용을 하게 됐을 때는 실적이 많이 좋아질 거다. 여기 기대감이 좀 많이 있었던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금 비만 치료제 시장이 만약 좀 아쉽게도 좀 이 D&D 파마텍이 그래도 한 2월쯤에라도 상장을 좀 해줬으면은 그래도 비만 치료제 이슈가 좀 잠깐 소재가 좀 발했던 3월달에 좀 주가가 좀 올라갔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지금 이제 시장 자체가 지금 아직 비만 치료제가 좀 뭐 뚜렷한 지금 방향이 없이 그냥 계속 지금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연간 성장률이 30%다. 여기에 대한 기대로 좀 이렇게 테마가 작용을 하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는 좀 시장 조정이 나올 때 그래도 공짜 치킨이다. 이러면서 이제 매도를 하신 분들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뭐 그러니까 JLMNS도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2차 전지 믹싱 장비를 많이 납품하는 기업인데 굳이 이거를 꼭 신규 상장주라서 이거를 꼭 가지고 가서 좀 더 높은 수익이 나기를 기다리시기보다는 매물이 나오는 걸 주의를 해야 한다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D&D 파마텍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확약 비율이 그래도 JLMNS 같은 경우는 한 5.49%밖에 안 됐는데 그래도 지금 D&D 파마텍은 10.96%니까 좀 상대적으로 좀 높은 편입니다. 근데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여전히 이제 10%밖에 되지 않는 물량 그리고 6개월치 물량이 그래도 생각만큼 그렇게 많이 확보가 되지는 않은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좀 매도를 좀 빨리 하시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수익을 좀 많이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5월에 이제 현대마리솔루스가 등판을 한 5월 이제 이번 달에 있는 현대마리솔루스가 등판을 한 이후의 모습이 사실은 이 IPO 주들에 대한 기대를 좀 상방을 좀 많이 높일 것이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장 예정이 8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후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기 위해서는 일단 이 D&D 파마텍은 좀 전략적인 매도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시장에서도 던지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 사실 매도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네, 뭐 사실 이제 뭐 이게 뭐 IPO를 하고 나서 이 주가가 뭐 다음 날도 뭐 상한가를 갈 수도 있는 가능성은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당장 내일이 또 이제 내일이 지나고 나면 또 휴일이 또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 자체가 지금 비만 치료제 이슈만 갖고 이 기업을 만약에 주목을 받는다. 아마 D&D 파마텍보다는 뭐 동아 ST라든가 한미약품 그러니까 그죠. 기존에 하던 기업들에 좀 더 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좀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D&D 파마텍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주고 만약에 비만약 관련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된다면은 이렇게 신규 상장주보다는 이미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기업들이 다시 한번 탄력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이지은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기업 슈어 소프트테크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4% 이상 상승하면서 6,480원대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참 사업군을 많이 확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일단은 이제 그 슈어소프트테크 같은 경우에는 신뢰성, 위험도 이런 거를 요구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제 검증 그리고 검사, 자동화 도구를 개발하고 제공을 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소프트웨어가 결함이 생기다 보면은 치명적인 실패로 당연히 사업이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제 특히 그런 사업군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자동차, 국방, 그리고 원자력, UAM, 우리 지금 시장에서 가장 많이 좀 이야기가 최근 거론이 되는 우주항공 쪽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회사들을 고객사로 또 품고 있는 기업인데 제가 이 회사를 또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죠. 지금 최근에 탄력이 나왔다가 좀 주가의 흐름이 좀 지지부진하기도 하고 되게 굉장히 좀 대응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 대안책으로 저는 이 슈어소프트테크라는 종목이 좀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초 CES에서 이제 현대차가 계속 강조한 게 뭐냐면 SDV로 우리는 가겠다. 모든 차종을 이제 SDV를 적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에 따른 수혜주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이 슈어소프트테크의 지분을 좀 줄이기는 했지만 여전히 7%가 좀 넘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다 보면 협업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 진행이 되면서 수혜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잘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산업군들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국내 우주항공청에 신설을 한 이후에 이제 우주항공 산업에서의
수요가 굉장히 좀 늘어날 거라고 보이고요. 글로벌 산업 트렌드 자체도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넘어가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수혜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쉽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자력 산업도 지금 계속해서 시장에서 꿈틀대고 있고 또 국내 우주 산업도 소프트웨어 쪽으로의 이제 고도화 초점을 굉장히 맞춰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 새로운 신성장 동력의 산업 쪽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바닥권에서 전일 굉장히 큰 거래량이 좀 들어온 모습이 포착이 되는데 오늘도 역시나 추세가 전환이 되면서 시장이 좀 굉장히 혼조세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상승세가 좀 유지가 되고 있는데 부담 없는 가격대에 위치를 하고 있고 또 현대차 관련돼서 앞으로의 수주 모멘텀도 계속 나올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지은 대표 그리고 김덕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감장 전략 함께 세워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SK증권 이천지점의 서영훈 차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마감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좀 소폭 약세 마감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뭐 FOMC 회의 결과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면서 움직임이 나타났다는 점에서는 앞으로의 흐름들에 좀 기대감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이어지긴 했으나 선물 시장 쪽의 중심으로 좀 매도가 이어졌고 현물 시장은 소폭 매수세가 좀 들어온 상태에서 미국 선물 시장도 좀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는 점에서는 뭐 한국 증시가 그래도 2,650선을 지켜주고 2,700선을 다시 한번 좀 도전하는 흐름들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의 ISM 제조업 지표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좀 지수 시세 자체는 좀 제한된 흐름들을 좀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실적에 기대감이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공략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최근 시장에서 거래 대금이 좀 감소하고 대형주 쪽의 흐름들이 이어졌다라면 오늘은 그래도 좀 중소형 종목들도 함께 좀 시세가 좀 들어왔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시장이 완전히 좋아지고 있지는 않지만 투심이 조금씩은 살아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시장 나쁘지 않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보시는 기업 있으실까요?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은 지난번에도 소개해드렸던 광명전기 여전히 좀 보고 있는데요. 뭐 배전과 전기 자동 제어를 제조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소형 원전 관련된 모멘텀도 갖고 있지만 최근 AI 관련해서 전력기기 확충을 해야 된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거기에 따라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동반되고 올 3월 달부터 추세 전환이 좀 확실하게 좀 이루어진 자리가 놓여 있습니다. 박스권 상단 가격인 뭐 3,000원짜리를 좀 돌파 시도하는 흐름들이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현재 구간서부터 조정자를 이용하셔서는 관심 있게 살펴보신다라면 충분히 좀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좀 투자 전략에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속해서 광명전기에 주목해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5월 2일 목요일 시장 마감을 4분여가량 남겨둔 상황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마무리를 하게 될지 두 분의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울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님 그리고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정영훈 과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지금 약보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차장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차장님, 오늘 시장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우선 네. 그 FOMC 회의 결과,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매파적인 것도 아니고 그쵸. 뭐 비둘기파적인 것도 아닌 어떤 중립 입장의 얘기를 했는데 그대로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 좀 반영이 됐긴 했지만 뭐 지금 현재는 어떻게 보면은 그 전일 우리가 휴장이었는데 그 전에 미국 시장의 하락분이 좀 일부 좀 반영되면서 약보합으로 끝날 확률이 굉장히 좀 높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오늘 본다고 하더라도 어떤 그 거래량으로 봤을 때도 예전에 최근에 뭐 지난달에 어떤 평균 거래량의 또 거래 금액에 크게 좀 밑도는 모습 보여주었을 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도 오늘은 어떤 좀 그 모멘텀이 많이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낙폭이 큰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시장은 뭐 다음 주로 내일도 본다고 하더라도 이 종목별 장세가 본격적으로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방산이나 그리고 이 화장품주 주초에 좀 좋았었던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랠리 부분을 계속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 부분이 어떤 순환매라기보다도 제가 봤을 때는 일정 부분 다른 부분의 반도체나 어떤 자동차 섹터 또 조선 섹터의 이 하락분이 그나마 좀 유동성이 좀 몰리는 걸로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현재 봤을 때도 뭐 통화 정책에 의한 뭐 시장에서의 안도감은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 영향권에서는 계속 시장이 좌지우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유념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 역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환율 같아요. 환율에 의한 외국인들의 수급 방향성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지금 오늘도 그 시장을 그대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좀 관망하는 분위기가 나와주고 있긴 한데 그대로 시장 분은 반영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확실히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정말 방산과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랠리를 계속 이어가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지금 마감을 준비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반도체에서 흘러들어온 하락분이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시장 안에서는 환율이 참 중요하겠죠. 그 방향성, 외국인 투자자의 수급 부분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양시장 마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역시나 지금 약보합권으로 마감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코스피 시장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0.21% 낙폭을 장중보다는 조금 더 키운 상황입니다. 2,686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16% 하락하면서 86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은 어떻게 보여지고 있을까요?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매물을 좀 담아내고 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의 동반 매수세가 확인이 되면서 지금 기관 투자자 홀로 매도세 나서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지금 분위기가 어떨까요?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동반 매도세 나서고 있습니다. 각각 622억 원, 200억 원의 매물을 좀 출회해내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 홀로 담아냅니다. 976억 원 담아내면서 지수 방어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양시장 모두 약보합권에서 오늘 거래를 마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이렇게 마감합니다. 네, 5월 2일 목요일장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하루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이 간밤 FOMC가 그래도 잘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좀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5월의 첫 거래일은 양 시장이 모두 다 거의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어떤 업종과 기업들이 움직였을까요? 먼저 마켓 스핀을 통해서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부터 함께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장기 테마적으로 봤을 때 유리기판 쪽 오늘 시장에서 2% 이상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사실 반도체 업종 자체가 하락 흐름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시세가 살아있는 쪽이 바로 유리기판입니다. 시장에서 이러한 숫자들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잘 체크해 보시는 게 어려운 5월 시장을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될 것 같고요. 또 2위 업종까지 봤을 때는 5G 쪽이 오늘 시장에서 1% 이상 강세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단기 테마 쪽으로 봤을 때는 오늘 다시 한번
한번 정치 테마주들이 움직였습니다. 오늘 한동훈 관련주가 5% 이상 강세 흐름을 보였고요. 그리고 오늘 항공업종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 이상 강세 흐름 보이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1.2% 넘게 상승 흐름을 보였고 그리고 오늘 업종별로 봤을 땐 유통 상사 쪽이 0.5%의 상승세, 그리고 제약 바이오 쪽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0.5%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지수는 어느 정도에서 마감을 했을지 함께 지수 마감 상황 살펴보시죠. 네, 오늘 양시장이 어제장 전거래일 대비해서 거의 움직임 없는 상태에서 거래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 0.3% 넘게 상승하면서 2,683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2,690선 이탈하면서 거래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0.17% 약보합권 867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만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살짝 다른 점을 좀 보자면은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모두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코스닥 쪽에서는 상승한 기업들이 더 많았습니다. 약 800개 기업들이 상승했고요. 하락하는 기업들은 오늘 시장에서 700개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코스피 안에서의 전반적인 흐름은 어땠을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삼성전자 0.6% 상승세, SK하이닉스 약보합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모두 다 오늘 시장 양봉으로 거래 마감을 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17만 3,6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는데 간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크게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시장에서 반도체 기업들은 꿋꿋하게 시세가 살아있는 모습 함께 확인할 수 있고요. LG엔솔이 오늘 시장에서 양봉으로 거래 마감했는데 전거래일 대비해서 움직임 없었습니다. 삼성 바이오틱스 오늘 시장에서 0.7% 하락세, 오늘 1위권부터 5위권까지 봤을 때는 사실 전거래일과 대비해서 거의 움직임이 없었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봤을 때는 기아가 오늘 좀 강하게 치고 올라왔네요. 1.3% 이상 상승세 11만 9,600원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기업 밸류 프로그램들이 전반적으로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이 크게 출회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가이드라인 나왔지만은 사실 이전에 나왔던 것과는 거의 뭐 움직임이라든지 변화가 없었고요. 그리고 오늘 현대차 같은 경우 0.8% 하락세 24만 9천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현대차는 25만 원대 이탈을 했고 셀트리온 오늘 시장에서 0.79% 넘게 하락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18만 7,500원대. 셀트리온은 수급은 붙고 있지만 사실 시세는 거의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전거래일 급등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셀트리온은 사실 좀 쉬어갔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고요. 포스코홀딩스 오늘 시장에서 1.4% 넘게 내리면서 39만 9천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포스코홀딩스도 40만 원대 이탈하면서 거래 마감했고 네이버가 오늘 오랜만에 움직였습니다. 2% 넘게 상승하면서 18만 8천원대에서 거래 마감을 했는데 전거래일에 아마존이 또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를 했고 이에 따라서 오늘 시장에서 네이버가 따라가고는 있습니다만은 사실 네이버가 아마존을 따라갈 만큼 어떠한 강력한 모멘텀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 코스닥의 대형주들의 분위기는 좋지 않았습니다. 사실 코스닥 전체 지수를 끌어내린 것은 대형주들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에코프로비엠이 2% 넘게 하락세, HLB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에서 무려 4% 이상 하락하면서 10만 6천 원대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에코프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2% 가깝게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다만 알테오제는 오늘 다시 한번 2.2% 넘게 상승하면서 18만 원대 진입하면서 거래 마감했고요.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쪽에서는 비금속 쪽이 2% 상승세, 통신 서비스업 쪽이 1.6% 상승세, 오락문화 쪽이 1% 이상 강세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을 했는데 보시다시피 대형주들은 전반적으로 좀 부진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의 약보합권, 리노공업이 오늘 시장에서 오랜만에 좀 슈팅이 나왔는데 3% 넘게 상승세, 25만 9,5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26만 원대를 가시권에 두고 거래 마감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0.6% 넘게 하락세, 17만 5,800원대, 그리고 HPSP가 2% 넘게 내리면서 38,7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오테크닉스 오늘 약보합에서 거래 마감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봉으로 거래 마감했고요. 24만 원대 지켜내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목요일 시장, 양시장 모두 약보합을 그리며 오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내일장 대비 전략 단단하게 좀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께서 아까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어찌 보면 예상대로 약보합 마감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이제 내일 시장은 어떻게 좀 준비해 보시면 좋을까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우선은 지금은 뭐 큰 FOMC 그 이슈가 좀 끝났던 상황에서 네. 우선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5월 달에 뭐 증시가 뭐 약세라는 뭐 그 의견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이런 의견은 제가 봤을 때도 이 어떤 그 실적 발표가 4월 달에 큰 기업들이 끝나고 나서 이 5월 달에도 큰 미국의 경제 지표나 이런 부분이 좀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근데 지금 현재는 14일과 15일, 5월 달에 이제 4월 달에 PPI와 CPI가 좀 발표가 되고 있는데, 우선 예정으로 봤을 때도 이 경제지표 발표 전에는 FOMC가 끝났으니까 어떤 불안 심리가 좀 완화되는 과정에서 이 경제지표에 기다린다는 부분이 좀 성립이 되거든요. 뭐 그렇게 된다면은 이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은 저는 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환율과 또 이제 이 외국인들의 수급에 대한 부분은 거의 변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분위기에서는 달러와 강세는 좀 한계점에 오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뭐 그렇게 된다면은 뭐 국채금리나 미국의 국채금리나 달러 인덱스에 대한 상향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적정선을 찾아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뭐 우리나라 증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저가 매수에 대한 기회는 언제든지 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뭐 밸류 프로그램이 발표되면서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큰 움직임이 없었어요. 뭐 그만큼 이제 어떤 중요 섹터에 의한 저가 매수도 중요하지만 종목별로 모멘텀이 있는 종목으로 접근해야 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면서 뭐 실적이나 첫 번째로 뭐 실적에 대한 1분기 실적이 발표된 이후에 2분기와 하반기 때 실적 추정이 상향되는 그런 종목 위주로 매수 관점을 가져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아무래도 이런 매크로적인 이슈, 뭐 FOMC 일정으로 인한 영향이 뭐 시장에 내일 크게 바뀌진 않을 것이다. 흐름이 뭐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기는 하는데, 이럴 때는 저가 매수의 기회를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실적 위주로 체크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과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내일 시장은 좀 어떻게 대비해보시면 좋을까요? 네, 우선 뭐 일단 FOMC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지난달에 이제 시장이 계속해서 좀 약세 흐름을 좀 보였었던 가장 큰 이유가 역시나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이러한 경제 지표들이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향후 이제 긴축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이러한 좀 수치들이 좀 나오면서 시장에서 좀 우려감이 컸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어제 FOMC에서 연준이 이제 만장일치로 금리를 이제 동결을 했고, 특히나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이 긴축 가능성을 일축하는 그러한 좀 발언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일단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안도감을 좀 보이면서 좀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선 매크로적인 환경에 대한 부분은 FOMC가 이제 일단락된 상황에서 다음 달 이제 점도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에서 큰 영향을 좀 미칠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국내 증시만 본다 하더라도 이러한 매크로 이슈보다는 역시나 개별적인 업종과 개별 기업들의 이제 실적에 따라서 좀 차별화되는 장세, 이와 더불어서 또 테마주들이 좀 활기치는 좀 어떻게 보면 테마주 장세가 펼쳐지면서 철저한 이러한 실적 그리고 개별주 중심으로 해서 차별화 장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당분간 이러한 장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오늘 정부에서 이제 밸류업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에 과연 시장의 수급이 이러한 밸류업 관련주들로 좀 옮겨갈 것이냐가 좀 시장이 어떻게 보면 좀 화두였는데, 일단 지금 현재까지 오늘 나온 그 가이드라인을 보자라고 한다면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기대하고 있었던 이러한 세제 혜택이라든지 뭐 인센티브라든지 또 페널티 이러한 부분이 전혀 없다라는 점에서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러한 밸류업 관련주들로 최근에 갔었던 수급이 좀 이탈할 가능성도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재차 기존의 주도 섹터인 반도체라든지 또 화장품이라든지 이러한 쪽으로 좀 수급이 좀 옮겨갈 가능성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현재 이제 1분기 어닝 시즌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오늘도 상당히 좀 많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호실적주들이 단기적으로 이러한 쪽으로 수급이 좀 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실적주 그리고 좀 낙폭 과대주 중심으로 계속해서 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과장님께서도 이 종목별로 개별적인 업종을 좀 체크해 보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각자 종목들이 어떤 실적을 내고 있는지, 어떤 이슈를 만들고 있는지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두 전문가님들께서 보고 계신 종목, 이 특징주 어떻게 되는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께서 보고 계신 공략주, 내일 시장 안에서 이 종목 조금 더 집중해보자. 어떤 종목이 있으실까요? 현대오토에버를 네, 현대오토에버. 말씀을 드리는데 네. 우선 이제 현대오토에버의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가 좀 기대감을 좀 계속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오늘도 그렇지만은 이제 그 반도체 소부장주들은 좀 조정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왜냐하면은 이제 그 반도체 소부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런 전방 기업들이 움직이기 전에 먼저 움직인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기아차가 먼저 올라간 이후에 뭐 2, 3주 후에 어떤 시세를 받는 과정이 항상 역사적으로 좀 되풀이됐던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의 좀 상승 여력이 나온 이후에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이 이번 주 초에 좀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뭐 그렇기 때문에 부품주들을 선별해서 좀 종목들을 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현대오토에버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1분기 실적은 예상 대비해서는 좀 낮게 나왔지만은 저는 이 현대오토에버의 1분기 실적은 저는 이미 주가에 선반영됐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2분기 또 이제 하반기 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다면은 저는 이 정도 오늘 15만 1,600원에서 마감을 했는데 이 가격에서 매수 관점을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뭐 전기차도 그렇고 뭐 자율주행이든 지금 이 자동차의 그런 그 섹터가 다양해질수록 랩이나 어떤 IT 쪽에서의 기술력은 더욱더 요구를 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이번 주에 뭐 테슬라 자율주행 모멘텀이 부각됨에 따라서 이 관련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가장 어떻게 보면은 실적과 연결이 되는 게 바로 이제 현대오토에버의 이런 차량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현대오토에버를 저는 2분기도 그렇지만 하반기 때 가장 큰 관심주로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2분기는 전통적으로 이제 이 현대오토에버가 자사 시스템에 대한 가격 협상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분위기로 본다고 한다면 저는 현대오토에버가 충분히 가격 협상에 대해서 유리한 고지에 올라 있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어서 현대오토에버 2분기 실적도 기대감을 갖는다면 지금 현재 가격에 충분히 매수 관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내일 공략주로 현대오토에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2분기뿐만 아니라 하반기에 더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실적뿐만 아니라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포함된 지금 기업입니다. 지금 이 가격 라인이 좀 매력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으니까 내일 시장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과장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실까요? 내일 시장 안에서 공략주. 네, 오늘 네. 어떻게 보면 가장 좀 핫한 종목 중에 네. 하나라고 할 수 있는 LIG 넥스원을 주목해 보면 네, 좋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뭐 주가가 급등하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주가 추이를 봤을 때 오늘의 상승은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그런 좀 상승이 아닐까 싶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상승의 이유는 바로 이제 실적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실적을 바탕으로 한 주가 상승세는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이제 수급이 계속해서 유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 1분기 영업이익이 670억을 기록을 하면서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나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번에 이제 1분기에 인도네시아 무전기 사업이 좀 일시 반영되면서 실적에 좀 영향을 미쳤습니다만, 그렇지만 이제 무전기 사업 같은 경우에 좀 마진율이 낮은 사업이라는 점에서 봤을 때 이번에 1분기 실적은 국내 사업부의 그러한 마진 개선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분간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 중장기적으로 수장으로 봤을 때는 이제 수출 비중이 계속해서 확대될 가능성이 높지만, 당분간은 이러한 국내 사업 부분에서의 좀 실적이 좀 중요하게 좌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1분기 실적을 놓고 보자라고 한다면 올해 계속해서 이러한 국내 사업의 그런 마진 개선과 함께 이러한 실적 개선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현재 수주한구가 거의 한 20조 원에 육박하는 지금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런 우호적인 글로벌 사업 환경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구조적인 그런 수출 비중이 좀 확대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여전히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가능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LIG 넥스원 오늘 정말 유의미한 상승세를 만들었습니다. 좀 상당히 상승을 한 상황이어서 사실 접근해도 되나라는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 뭐 수주 측면도 그렇고 앞으로 더 상승할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우선 지난 네. 한 2개월 전에 한 3월 초에 이제 주가가 19만 원대 이제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약 한 2개월 동안 가격 조정과 이제 기간 조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면서 한 15만 원대에서 한 18만 원 정도 선으로 주가가 어느 정도 좀 고점 대비해서 약 한 20% 정도 레벨 다운된 상황에서 횡보를 한 이후에 오늘 좀 의미 있는 그런 상승이 좀 나왔다는 점에서 재차 이제 수급이 좀 유입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증권사에서도 목표 주가를 10만 원대 한 중후반에서 이제 20만 원대 초중반으로 좀 높여잡고 있는 그런 상황인 만큼 우선 1차적으로 한 목표 주가 한 20만 원대까지는 열어놓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상승세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주신 종목이어서요. 내일 시장 안에서 어떻게 움직일지 방산주 전반적인 기대감이 이어지게 될지 그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의 전문가님과는 오늘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4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2.9%를 기록하며 3개월 만에 2%대로 떨어졌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올해 1월 2.8%에서 2월에서 3월 두 달 연속 3.1%에 머물다가 석 달간에 2.9% 상승했습니다. 농축수산물이 10.6% 올라 이번 달도 물가 상승률을 이끌었는데 그중 신선과실이 전월과 비교했을 때 3% 하락했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38.7% 올라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한편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 물가는 2% 초반까지 올라 지난해보다 상승폭이 둔화했고 소비자들이 자주 구매하는 품목으로 구성돼 실제 체감하는 물가를 보여주는 생활 물가 지수는 3.5% 올랐습니다. 경구용 비만약을 개발하는 바이오 기업 D&D 파인텍이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D&D 파인텍은 이날 공모가 33,000원보다 10.61% 오른 36,5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D&D 파마텍은 앞서 진행된 기간 수요 예측에서 공모가를 희망밴드 22,000원에서 26,000원 상단 초과에 확정하고 일반 청약 증거금으로 약 7조 원을 모으는 등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공모금은 올해 상반기 진행 예정인 대사 이상 지방 간염 치료제 DD01 임상 이상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특히 DD01은 지난해 3월 미국 FDA로부터 패스트트랙 약품으로 지정돼 임상 개발과 허가 심사가 빨리 이루어질 것으로 회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가이드라인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가이드라인에는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의 핵심 특징을 비롯해 공시 작성 방법과 유의사항 등이 종합적으로 담겨졌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최종 의견 수렴을 거쳐 지난달 확정 시행될 예정이며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차례로 공시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밸류업 사자 지원 방안은 구체적인 검토가 끝나는 대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LS그룹이 창립 20주년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부하기로 결정하는 등 미래 세대를 후원하는 든든한 파트너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사회 공헌의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LS그룹은 글로벌 사회공헌 활동도 활발히 펼치고 있는데 2007년부터 대학생 해외봉사단을 파견해 봉사활동을 이어왔고 지난해 베트남에 거주하는 한국인과 베트남인 결혼 가정을 돕기 위해 LS 드림센터를 개소했습니다. 각 계열사 또한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특히 LS 일렉트릭은 장애인 합창단 그린 보이스를 창단하고 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예술을 통한 장애인 고용 활성화와 사회 인식 개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LS그룹 관계자는 어려운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더 큰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LS 경영 철학인 LS 파트너십의 정신이라며 앞으로도 따뜻한 나눔 활동에 적극 동참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든든하게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